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변동성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왜 안정성이 중요해졌는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능성과 위험이 있는지 핵심만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BDC와의 차이점까지요. 네, 바로 시작하죠.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 이름만 들으면 가치가 안정적인 암호화폐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오르내리면 실생활에서 쓰기엔 좀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출발점이었죠. 결제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려면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 안정성을 확보하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담보를 이용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알고리즘을 쓰는 거죠. 제일 흔한 건 역시 담보 기반이에요. 그중에서도 법정화폐 담보형이 아주 일반적이죠. 예를 들면 은행 계좌에다가 실제 달러 같은 법정화폐를 예치해요. 그리고 딱 그만큼의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테더, USDT나 그 서클사의 USDC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러니까 1코인이 1달러다, 이런 약속인 거죠. 아, 법정화폐를 담보로 한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투명성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근데 그 가장 유명한 테더, USDT 관련해서는 예전에 좀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 테더가 과거에 실제로 1달러당 1달러의 중비금을 그것도 100%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로부터 벌금을 받기도 했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결국 발행사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고 또 진짜 약속한 만큼 담보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준비금 내역을 얼마나 잘 공개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담보 방식에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는 방식도 있거든요. 이걸 암호화폐 담보형이라고 부르는데 메이커다오의 다이가 대표적이에요. 이건 좀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담보로 잡은 암호화폐 자체의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담보 가치보다 더 적은 금액의 스테이블 코인만 발행해요. 이걸 초과 담보라고 하죠. 안전장치인 셈이에요. 금 같은 실물 상품을 담보로 하는 상품 담보형도 있긴 한데 이건 상대적으로 좀 덜 일반적이고요. 그럼 담보 없이 오직 알고리즘만으로 가치를 유지한다는 건, 와, 이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방식은 어떤가요? 알아서 코인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여요. 그래서 가격을 특정 가치, 주로 1달러에 맞추려는 시도죠. 근데 이 방식은 정말 큰 실패 사례를 남겼어요. 바로 2022년 5월에 터진 테라, USD, UST랑 루나 사태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1달러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할 UST 가격이 순식간에 폭락했죠. 그때 관련 시장 전체에서 거의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게 알고리즘만으로는 외부 충격이나 어떤 신뢰 하락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소위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뼈아픈 교훈이었어요. 와, 정말 큰 사건이었네요. 실패 사례도 있지만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곳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많이 쓰여요. 그중에서도 중개자 없는 탈중앙화 거래소 DX에서는 거의 기축통화처럼 활용되죠. 법정화폐 대신에요. 그리고 디파이, DFI라고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서도 중요하게 쓰입니다. 예금이나 대출할 때 담보자산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NFT나 게임 아이템 거래가 큰 디지털 컨텐츠 결제에도 쓰이고 또 국경 간 송금에도 활용돼요. 기존 은행보다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싸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가능성은 분명히 보이는데 동시에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테라 사태 같은 디패깅 위험. 그러니까 약속된 고정 가치, 예를 들어 1달러에서 벗어나서 가격이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역시 신뢰 문제예요. 테더 사례처럼 발행사가 정말로 담보를 충분히 갖고 있는지, 운영은 투명하게 하는지 이런 걸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지위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규제가 바뀌거나 생길 때의 불확실성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각국 정부가 직접 만들려고 하는 디지털 화폐 있잖아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중국 디지털 위안화 같은 거요. 이거랑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네.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누가 발행하느냐, 그리고 그 법적 성격에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나 서클 같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그 기업의 신용이나 약속에 기반하잖아요. 그런데 CBDC는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법정 화폐인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의 근거가 민간 기업의 신용이냐 아니면 국가의 공신력이냐, 이 차이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의 큰 암호화폐 세계랑 좀 안정적인 전통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려는 민간의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분명 혁신적이긴 한데 신뢰나 안정성, 또 규제 같은 숙제가 많은 기술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나 금융 관련 뉴스를 접하실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별 작동 방식이나 잠재적 위험 같은 걸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를 본격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CBDC가 이걸 다 대체하게 될까요? 아니면 뭐 특정 영역에서는 계속 나름의 역할을 하면서 공존하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디지털 자산의 안정성이라는 걸 누구에게 더 맡기고 싶으신가요? 민간 기업일까요? 아니면 중앙은행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